편이에요. 문이 열립니다. 내려갑니다. 1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방금 패드를 다 썼네요. 그리고 요즘 이쪽에 막 빨갛게 올라와가지고 왜 그럴까? 그리고 제가 요즘 앞머리를 기르고 있답니다. 넘겨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긴 머리 하는 김에 넘겨보고 싶어서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. 일단 지금 보시면 해가 좀 뜬 상태인데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좀 흐리더라고요. 그래서 막 엄청 밝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아까 운동할 때 진짜 너무 졸렸거든요. 지금도 졸리긴 한데 그리고 샤워하다가 이제 머리 헹구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물을 뿌리는데 눈을 뜨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졸려가지고. 진짜 미라클 모닝 매일 하는 분들 너무 대단합니다. 일단 지금 6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 드라이기를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. 간단하게 물 좀 먹고 위로 올라가서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. 눈썹을 잘라보겠어요. 자르는 게 아니라 다듬어 보겠습니다. 제가 원래 여기 스크래치를 넣었었거든요. 근데 앞머리가 길면 어차피 눈썹이 잘 안 보여서 요즘은 또 스크래치를 안 하고 있어요.
먹으러 말도 안 나와. 소금 뿌려요? 네. 저 약간 생감티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. 진짜? 네. 맛있어요. 아무 생각이 없었어.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. 말 걸었는데 너무 정신 나가버렸어. 일단 작년 2월에 저는 제 인생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. 회사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설레겠어요. 그래서 제 명함이랑 계약서를 딱 봤는데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 하면서 기분 좋게 사인을 하고 OJT를 듣기 시작했는데 인턴이 왜 이렇게 많아?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광고팀이었는데 유튜브 마케팅, 즉 유튜브 광고 대행 회사였던 만큼 광고팀이 캐시카우 팀이었어요. 아니 근데 사람인에서는 이 회사에 직원이 30명 중반대에 있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저 포함 9명인 거예요. 심지어 대표, 개발자, 회계 인사팀을 빼면 광고팀에는 5명 뿐이었어요. 가장 놀랐던 건 5명 중에 4명이 인턴이었다는 거? 심지어 저 그리고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를 제외한 원래 있던 인턴 2명은 대학생 인턴이었어요. 그때 솔직히 조금 헉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스타트업이잖아 하면서 넘겼어요. 사실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 유튜브 마케팅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이거였거든요. 일단 유튜브 관련 플랫폼인 게 좋았고 스타트업이니까 그 특유의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분위기를 되게 기대했어요. 저는 돈보다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. 비록 인턴이 더 많은 30명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의 회사였지만 우리끼리 으쌰으쌰 화이팅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환경이 더 좋았거든요. 근데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거예요, 회사가. 사람들 표정이 다 넋이 나가 있고 어딘가 반쯤 포기한 듯한? 근데 저는 첫 회사잖아요. 진짜 열정이 뿜뿜해서 내가 이 회사 분위기를 밝게 바꾸겠어 하면서 이것저것 되게 열심히 했어요. 레퍼런스 정리, 유튜브 데이터 수집, 뉴스레터 만들기, 카드뉴스 만들기, SNS 관리, 메인 A 업무 등등.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전태님 없으면 안 돼 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. 근데 오히려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냐 라는 분위기였고 대표님도 이제 어떤 일을 줄 때 전임자는 했는데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거 못하면 내가 되게 무능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입사하고 2달 만에 좀 큰일이 있었는데 바로 유일한 정직원이었던 팀장님이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. 팀장님은 다른 직장도 많이 다녀본 분이라 어깨너머로 배울 게 되게 많았거든요. 비즈니스 멜 쓰는 법이라던가 클라이언트랑 통화할 때 말투라던가 어느 날은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회사는 근데 어딜 가나 힘들어요. 그래도 저는 어디든 1년은 채우는 편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.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느꼈거든요. 비록 난 6개월 계약한 인턴이지만 내가 그동안 이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겠구나 기대도 했고요. 그런데 그 팀장님이 퇴사를 하신다고 한 거예요. 입사 3개월 만에. 저희 회사가 유튜브 광고 대행사였는데 유튜브 채널 운영 대행도 해줄 수 있냐고 문의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. 광고 대행이랑 채널 운행 대행은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. 팀장님도 어쨌든 이런 일은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팀장이 돼서 그런 것도 모르냐. 팀장님 신입이에요?
신입이 그 월급 받고 이래요? 를 시작으로 우리 광고팀은 다 수준 이하다. 칼퇴하는 건 말이 안 된다. 나는 새벽 1시까지 일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차마 팀장님한테 그만두시지 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. 팀장님 나가기 전에 이미 대학생 인턴 한 분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간 상태였거든요. 그런데 팀장님까지 나가니까 이제 제가 있던 광고팀에는 인턴만 3명 남은 상황이 온 거예요. 5명이서 하던 일을 4명, 4명이서 하던 일을 3명이서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대표님이 회의를 열더니 추가적인 업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.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광고주랑 유튜버랑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있었는데요. 거기에도 갑자기 담당자를 붙이겠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알바 천국 같은 플랫폼에서 이미 어떤 사람이 지원 자격 다 작성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담당자를 붙여서 다시 그 공고를 올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원 자격을 또 물어보는 격이었어요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봐온 대표님은 그냥 어떻게든 시킬 사람이었거든요. 하지만 팀장님이 담당하던 각종 까다로운 광고권을 막 인수인계 받은 상황이었고 원래 제가 하던 일들도 많으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대표님이 새로 주려고 하는 업무는 급한 게 아니었으니까 원래 담당자가 없이도 잘 돌아가는 일이었으니까 2주만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2주면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광고권들 몇 개가 끝나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.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을 엄청 크게 부르면서 어디 대표가 지시한데 거기다 싫다고 하세요? 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벙찌더라고요. 싫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간을 달라고 말한 거다 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셨잖아요. 대표가 지금 직원한테 지시하는데 라고 하면서 진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정신줄을 탁 놨어요.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리. 그때도 참 어이가 없었는데 3주 뒤에 더 큰 일이 생겼어요.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다가 출근한 날이었는데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 인턴분이 대표님이랑 30분 얘기하고 들어오더니 전 인턴님 회의실로 오시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일을 진짜 엄청 철저하게 했거든요.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30분 일찍 일 시작해서라도 진짜 철저히 완벽하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회의실을 들어갔는데 대뜸 레퍼런스 체크가 뭔지 아세요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전 인턴님이 이직하려고 어떤 회사에 이력서 넣으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. 여기서 일할 때 어땠나? 그럼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? 다른 직원들 다 있는 곳에서 대표가 지시하는데 싫다고 하시면 여기서 일하던 친구가 제 추천서로 엄청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. 기분이 나쁜 것도 나쁜 건데 그때 든 생각이 참 나쁜 어른이다 였어요.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인턴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3주 전에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고 와서 이렇게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다니 진짜 못난 어른이다. 그리고 진짜 이 사람 참 못났다라고 또 생각했던 게 회사 채팅을 쭉 올리더니 제가 했던 채팅을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 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? 라고 묻는 거예요. 전 인턴님이 그런 나쁜 팀장님 만나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? 그런 나쁜 사수 때문에? 전 인턴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어떤 회사를 가든 싫어해요. 라고 하면서 한 달 전에 퇴사한 팀장님 얘기를 꺼냈어요. 그 채팅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광고권은 왜 취소됐나요? 예산 설정을 위해 대략적인 단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안내해드렸습니다. 아직 예산과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추후에 연락 주신다고 하여 일단 취소 처리하였습니다. 였는데 이제 대표님이 화났던 부분은 대략적인 단가를 물어본 건 광고 진행 의사가 있다는 건데 왜 더 노력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끝냈냐고. 제가 일을 엄청 철저하게 했다고 했죠. 일을 철저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도 있었거든요. 클라이언트한테 말투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응대 엄청 열심히 하고 세심하게 디테일 챙겨가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꼭 감사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.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제가 계속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어요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때 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는 항상 진심으로 잘 해드리려고 하고 진심이 통했을 때 돌아오는 말들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추후에 연락 주신다고 한 그 클라이언트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감사하다. 예산 잡히면 꼭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셨는데 이거 뭐 대표님한테 구구절절 얘기해봤자니까
영혼 없는 표정으로 30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 그냥 들었어요. 칼퇴 말 안 된다. 나 때는 한시에 갔다. 나쁜 사수 어쩌고 저쩌고.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또 다 쌓였는지 장염도 걸리고 심장도 엄청 아프게 뛰어서 병원 가야 되나? 걱정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코피도 나고 몸이 너 지금 안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. 그래도 이 약 물고 남은 기간 다 채우고 나왔는데 제가 그만두면 다른 인턴 두 분이 제 일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할지도 뻔히 보이니까 못 그만두겠더라고요. 그리고 악바리로 계약 기간 무조건 다 채우고 나와서 끝까지 꼬투리 못 잡게 하고 싶었어요. 물론 그 기간 동안 인턴 한 명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로 들어온 정직원 2명 OJT 해주고 나갔거든요. 인턴은 이제 그리고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 2명만 남아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곧 워크숍 갈 건데 인턴 2명은 빼놓고 가죠 라고 신입 정직원도 있는 정직원 회의에서 대놓고 말한다던가 회식 갈 때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정직원만 모아서 나간다던가 하는 아주 유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버텼습니다. 제 계약 기간도 끝나갈 때쯤에 회계 인사팀 과장님이 연장하자고 하셨는데 당연히 거절했어요. 그런데 나올 때 남은 정직원분들이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. 아직 업무가 손에도 안 익었는데 이제 저도 나가면 물어볼 사람이 사라지니까. 기존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인수인계서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정직원 한 분한테 전달드리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건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마지막 날에 비타민이랑 초콜릿 그리고 쪽지도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다 써서 드리고 나왔거든요.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끝인상도 중요하다고 아무리 내가 힘들었어도 좋은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. 물론 진짜 대표님한테는 드리기 싫었는데 이 약 물고 내가 더 큰 사람이다. 내가 더 큰 사람이니까 주자. 하면서 드리고 나왔습니다. 제가 퇴사하기 훨씬 전부터 전인턴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었거든요. 회사 인스타도 제가 관리를 해야 돼서 인스타그램 키우는 법을 공부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도 기업 계정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더 높으니까 이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근데 또 그 와중에 진짜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저 단가는 얼마로 해요? 제가 기획안을 한 번도 안 써봐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셨거든요. 그때 이거 검색해도 안 나오는구나 하면서 나라도 알려줘야지 했는데 회사 계정으로 하는 건 대표님한테 게시물 매번 검사 맡아야 되고 솔직히 열심히 키워봤자 나한테 남는 게 아니니까 억울해서 소속사가 없는 초보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인턴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. 마침 퇴사할 때쯤에 제 계정에 대한 반응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이 브랜드를 좀 제대로 키워야겠다라는 목표가 좀 확실히 생기기도 했어요. 처음에는 마냥 팔로워 늘어가는 게 재밌고 와 진짜 이런 내용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좋았거든요. 드로우 앤드류님 옛날 영상 보면서 인스타 공부하고 그대로 적용해보고 하는 맛으로 키운 브랜드? 근데 제가 퇴사하고 엄청 나태해지는 거예요. 난 힘든 6개월 보냈으니까 쉬어야 돼 하면서 보상 심리로 계속 놀기만 하고 분명히 퇴사하면 본격적으로 전인턴 브랜드 더 키우기로 했는데 그냥 늘어져 있기만 하고 심지어 그때 모아둔 돈도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 월급 180만 원인데 난 거기서 반 이상인 100만 원을 저금했어. 난 진짜 대단해. 하면서 이상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. 제가 월급을 180만 원 받았는데요. 네. 18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. 나는 졸라 짠돌이야.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. 네네네. 제가 갖고 있는 그 습관, 그게 인생을 쌍망치고 있었던 거예요.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퇴사해서 내 시간이 많아졌으면 나를 발전시키는 데 썼어야지. 보상 심리로 집에서 늘어져 있기만 하고.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전인턴이라는 브랜드 키워서 뭐 할 거야? 하면서 미래를 위한 플랜을 좀 많이 짜놨어요. 그중 하나가 독립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제가 지금 입주한 건물이 완공되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.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. 깊은 굴곡을 이겨내면 그만큼 많이 배우니까 6개월간 꽤나 깊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만큼 배운 게 많아요. 전인턴 계정을 위한 공부도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메일을 써야 광고주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도 스스로 노력해서 깨우칠 수 있었고요.
또한 대표님을 반면교사 삼아 진짜 많은 것을 배웠어요. 큰 그릇을 가진 어른이 되겠다라는 꿈도 생기고 사람 대하는 법이라던가 말투도 진짜 많이 깨우치고 스트레스가 과할 때 나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탐구해 볼 기회도 생겼고요. 되게 다행이었던 게 제가 그때 출퇴근 시간 아까워서 오디오북도 많이 듣고 회사 복지 비용 30만 원도 그냥 다 책 사는 데 썼거든요.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다니다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계발서 주인공들은 다 깊은 굴곡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주인공 되려고 이러나 보다 하면서 어떻게 멋지게 이겨낼 수 있을까?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솔직히 말하면 길게 다닐 자신은 없지만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물론 전 회사 말고 좋은 회사요. 대기업이나 유명한 회사 이런 거 말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좋은 회사. 업무를 배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조직 문화가 정말 좋거나 대표나 사수 등 여러모로 제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. 후크포인트에서 그랬거든요. 좋은 예시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나쁜 예시도 많이 봐야 한다고. 나쁜 예시 겪어봤으니까 좋은 예시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.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기는 우선순위에 없지만 언젠가 내가 원하는 많은 부분들을 이루고 나면 좋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.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일찍 깨닫고 나와서 자기만의 일을 하는 게 멋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진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. 흔히 대기업 복지는 마약이라고 하잖아요. 주변에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다녔던 분들 보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. 구내 식당에서 맛있는 밥 무료로 삼시세끼 주고 인센티브에 좋은 기숙사, 셔틀버스, 좋은 시설 등등등. 저는 마약이라고 부를 만한 장점이나 복지가 없어서 오히려 더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 퇴사하고 나와 자기만의 일을 하는 분들 다 리스펙입니다. 대기업이라는 타이틀만으로도 마약이 될 수 있는데 다들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꼭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자기의 일을 해가면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진짜 다 존경스럽습니다. 저는 솔직히 보상심리로 퇴근하고 자기 개발 많이 안 하고 많이 놀았거든요. 이렇게 맛있어. 지금은 11시 43분입니다. 아까 낮잠 1시간? 잔 거 빼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. 꽤 오래 깨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졸려가지고 솔직히 부정적인 말밖에 할 게 없어. 졸려서 내가 진짜 몽롱하게 하루를 보냈다고요. 어쨌든 저는 이제 폼롤러로 다리 마사지 좀 하고 드디어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